자, 대한전선 저희 안 볼 수 없겠습니다. 대한전선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대한전선과 이제 밀접하다고 할까요? 소형 원자로 관련 기업으로서 두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좀 못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상승폭만 또 놓고 보면은 대한전선이 또 훨씬 대장이거든요. 관련해가지고 일단 기업 이슈 추가적으로 체크를 좀 해보고, 기존에 들었던 의견들이 제가 있습니다. 좀 그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인 대응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체크를 좀 해보고요. 앞으로 대응 방법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그럼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명 대한전선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41년도 조선전선으로 시작된 기업이 되겠고요. 국내 최초 종합전선 기업입니다. 그래서 68년도 상장이 되었고, 매출액은 1조 6천억대 기록하고 있으며 시총 2조 6천억대입니다. 뭐 그렇게 갭이 크지 않은 시총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전선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뭐 이런 부분이죠.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는데, 일단 코스피 200 편입, 이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ESG도 뭐 떠오르긴 합니다. 그리고 소형 원자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당장 이슈되는 거는 저희가 체크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러이러한 이슈들로 올랐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호방건설에서 이제 호방그룹에서 인수전에 나섰고, 그에 따른 이슈가 강하게 됐었는데, 그게 뭐 지금은 이제 또 좀 의미 없는 그런 논쟁이기도 한 그런 상황이죠. 자, 간단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차트를 좀 보실 텐데, 대한전선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6월 8일날 5,100원 형성 후에 이렇다 할 만한 흐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종목들은 원봉으로 마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능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쌍봉을 잡게 되거나 이제 산맥을 일구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게 원봉이라 하셨을 때 이게 투봉이라 보기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른 추가적인 랠리 포인트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대한전선 일단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언제냐? 자, 24일이었습니다. 24일이었고, 당시 이제 코스피 200편입 그리고 호방건설 인수 재료가 소멸에 들어가면서 이에 따른 대응을 드렸고요. 일본 기준 22평 대응을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일본 기준 22평이니까요. 이 라인이고 이게 이탈 마감된 지 지금 3거래일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포인트에서는 아무래도 좀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매도까지도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또 보게 되면은 좀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추세 라인에 맞춰서 우상향 대응이 지금 불가한 대신에 중장기 박스권을 좀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 구간 뭐 지금 와서 봤을 때 무조건적인 반대는 말이 좀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종가 기준 2,900 라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2,900 라인 이탈 마감하지 않으면 중장기 접근하신 분들은 접근이 가능하다, 홀딩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대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이탈 마감하지 않으면 홀딩 가능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돌발 여러가지 이슈들이 없는 한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 이어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장기, 중장기 보시는 분들은 이 고점을 향해서 홀딩을 이어주셔야 되겠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